경주 동청동 사방불 탑심석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초보 관광객들이 경주를 둘러보면서 가장 많이 하는 말은 시내에 큰 무덤이 많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인의 말을 빌리면 경주엔 집들 사이사이엔 큰 무덤이 있어서 무덤의 도시란다. 꼬시 작곡 사장은 비슷한 이유로 경주를 석탑의 도시라고 말하고 싶다. 그만큼 석탑이 많다는 의미인데 심지어 동네 놀이터에도 석탑의 흔적이 남아있는 곳이 바로 경주다. 경주시 동청동은 시청이 위치해 있는 다운타운의 번화가 중에 한 곳이다. 이곳 번화가의 동청동 우체국 옆 공터에 조성된 놀이터에는 82cm 정도 높이의 통일신라시대의 석탑의 몽돌 탑신석이 한 개 덩그러니 놓여있다. 꼬시작곡 사장이 사업을 시작하고 대략 5년 정도 이 근처에 살았었는데도 이것의 존재를 몰랐다. 이사해서 5년 이상이 더 흘러간 후에 비로소 2019년 초여름에 이곳을 탐방하게 되었다. 물론 복원되어 온전한 석탑의 원형이 아니었기 때문이라는 찌질한 이유를 들 수 있겠으나 석탑에 대해 공부하기 시작한 이후로는 경주 도심 곳곳에 숨어있는 석탑이나 또는 폐사지에 아무렇게나 흩어져 있는 석탑 재료들이 어찌나 잘 보이든지 이제 숨어 있었던 동청동 사지라고 불렸던 폐사지의 석탑 조각을 만나러 간다. 경주 동청동 사봉벌 탑신석은 경상북도 경주시 동청동에 있는 통일신라시대 석탑의 탑의 몸돌이다. 탑신석의 각 사면에는 열애자상, 앉아있는 부처님이 새겨져 있다. 이곳은 흔히 동청동 사지라고 불리는 곳으로 탑신석의 주변에 또 다른 석탑의 재료들이 남아있다. 그리고 통일신라시대의 귀화 조각과 고려청자 조각이 흩어져 있었다고 한다. 사방불은 법계를 압축하여 형상화한 것으로 이처럼 석탑의 첫 번째 청 탑신 내면에 새긴 사방불은 8세기 중엽 이후에 유행하였다고 한다. 지붕돌에 새겨진 연꽃잎 무늬는 서로 동일한 형식의 곁잎이지만 반면 북면의 그것은 이중의 꽃잎 속에 다시 고사리 모양의 화려한 꽃무늬가 새겨져 있어 다른 면과 구별된다. 어깨는 탑의 지붕돌 몸돌과 한 몸으로 조각되었는데 신라 일반형 석탑에서 보는 청급 받침이 없고 추녀는 직선형이다. 빗물을 맞는 낙수면 전면에 연꽃 무늬를 새겼다. 청급 받침이 퇴화되고 갑석이나 지붕돌에 연꽃 무늬를 새긴 석탑은 고려시대에 흔히 나타난다고 한다. 하지만 이처럼 낙수면에 연꽃 무늬를 새긴 애는 보기 어렵다고 한다. 이 탑신석은 특이한 형식의 지붕돌과 사방불의 양식으로 비추어 통일신라시대 9세기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한다. 동천동 우체국의 주택가 근처 골목에 주차를 하고 걸어가면 작은 놀이터 공원이 조성되어 있다. 공원 내에 농구 코트를 지나면 표지판과 함께 돌덩어리 몇 개가 잔디 위에 놓여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이것이 탑의 기단으로 보이는 정사각형으로 조립된 돌덩어리와 오늘의 주인공인 탑의 몸돌이다. 이 폐사지 석탑의 몸돌은 몇 가지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어 문화재로 지정되어 보호받고 있다. 그 특징들을 살펴보면 첫 번째, 지붕돌이 몸돌에 붙어 있다. 일반적인 경주의 신라 석탑이면 지붕돌과 몸돌이 따로 조각하여 석탑을 구성하는 것이 보통인데 이것은 지붕돌과 몸돌을 함께 만든 독특한 특징이 그것이다. 두 번째, 지붕돌 낙수면 직접 비를 맞는 면과 받침에 연꽃이 조각되어 있다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아무런 무늬가 없는 것이 보통이란다. 세 번째, 바로 각 내면에 조각된 열애자상, 부처님의 앉은 모습을 조각한 것이다. 또한 각 사면의 조각의 정교함 정도가 다르다. 도드라지게 조각한 면도 있고 얇게 조각된 면도 있으나 그 정확한 의도는 모르겠다. 네 번째, 기단으로 추정되는 돌이 정사각형 형태로 맞춰 있다. 하지만 탑이 복원될 정도로 탑의 석재가 발견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정리하면 지붕돌이 붙어있는 그 특이한 형식과 사면 모두에 부처님이 조각되어 있는 점 그리고 연꽃무늬의 조각 등의 이유로 경상북도 유형문화재 제95호로 지정되어 보호되고 있다. 이렇게 폐사지의 석탑의 일부분이 문화재로 지정되는 것도 흔치 않은 일인 것 같다.